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치스푼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반도체, 구조조정, 배당, 수급 변화까지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이슈들 6가지 주제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계의 핵심 전쟁입니다. 주인공은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둘은 8년간 HBM 동맹을 맺은 사이였죠. HBM은 고대역 폭 메모리 기술입니다. AI 반도체에 꼭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죠. 한미 반도체는 HBM 필수 장비인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해왔습니다. TC본더는 D램 칩을 레고처럼 쌓아주는 기계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SK가 최근 한세미텍 장비를 도입. 한세미텍은 한미의 경쟁업체죠. 무려 12대 TC본더를 공급했습니다. 이 소식에 한미는 즉각 가격을 28% 인상. 그리고 SK 공장에 파견한 엔지니어 전원 철수. 이건 거의 이혼 직전 부부 같은 상황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SK 입장에서는 타변화 전략입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면 협상력도 떨어지고 생산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논리죠. 하지만 한미 입장에선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8년간 같이 해놓고 딴 사람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한미가 삼성과 다시 접촉. 10년 전 특허 소송으로 끊긴 관계인데요. 최근 삼성과 TC본더 공급 협상 중입니다. 이건 마치 전 남친이 다른 사람 만나니까 전 여친도 소개팅 나가는 느낌? 핵심은 이겁니다. 한미는 기술 1위 업체고 SK는 HBM 생산 1위 기업입니다. 둘의 갈등은 국가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 게다가 한미는 마이크론에도 공급하고 있어요. 올해 납품량이 3에서 4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삼성과까지 손잡게 되면 더 강력한 반등 카드가 될 수도? 투자자 입장에선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SK 수주 불확실성으로 단기 등락은 있지만 삼성과 마이크론 확대는 중장기 호재입니다. 반도체는 결국 품질 이깁니다. 누가 웃을지는 조만간 판가름 나겠죠. 두 번째 뉴스는 산업은행 이야기입니다. 산은이 최근 HMM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꿨습니다. 무려 7,200만 주. 전환가는 주당 5,000원이지만 현재 HMM 주가는 19,000원대입니다. 거의 4배 차이. 수익은 대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BIS 비율에 걸립니다. BIS 비율이 뭐냐면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 기업의 15% 이상 지분을 갖게 되면 그 초과 지분은 1250% 가중치가 붙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500억짜리 주식을 들고 있어도 BIS 계산상으로는 6조 2,500억처럼 잡힌다는 뜻입니다. 산은은 이미 BIS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번 전환으로 비율이 더 떨어지면 최대 5조 원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어요. 정부는 산은에 반도체 대출 20조를 맡긴 상태인데 이 BIS 비율이 흔들리면 그 사업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산은 내부에선 일부라도 팔자는 의견. 일단 HMM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BIS 비율을 살리자는 계산이죠.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합니다. 주가가 더 오르면 산은의 주식 자산은 늘지만 BIS 기준에선 위험 자산으로 더 잡힙니다. 그러니까 주가 오를수록 역설적으로 부담이 커지죠. 그리고 만약 산은이 매도에 나서면 산은이 팔았대 소문이 돌 수 있고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게다가 이대 주주인 해양진흥공사는 우린 매도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은 혼자 팔게 되는 그림. 외롭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땀은 나는데 근육도 빠지고 기운도 딸리는 상황. 지속은 해야겠는데 체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지분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산업 대출도 역할도 지킬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산은이 맞닥뜨린 건전성의 역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구조조정제도 변화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꺼낸 카드. 바로 프리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먼저 프리ARS는 뭐냐면요,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비공개로 조용히 채권자들과 협상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망했다는 소문 나기 전에 살릴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두자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선택지가 딱 2개였습니다. 워크아웃 아니면 법정관리였죠. 워크아웃은 은행이 주도하지만 강제력이 약하고 법정관리는 강제력이 있지만 망했다는 낙인 효과가 너무 컸습니다. 프리ARS는 법원이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에 개입하고 협상이 안 되면 그때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나온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장점만 합친 겁니다. 금융기관이 주도하되 법원의 강제력도 가져오는 구조.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이 개입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워크아웃은 운동, 회생은 수술이라면 하이브리드는 재활치료 플러스 수술 대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도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법원이 조정 주체가 되어
기업과 채권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허츠 같은 기업도 이런 방식으로 회생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드디어 유연하고 빠른 구조조정 체계를 갖추게 된 거죠. 위기 기업들이 무너지기 전에 제대로 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려보자. 이게 지금 제도의 핵심 정신입니다. 네 번째 뉴스는 밸류업 흐름입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늘고 유상증자는 줄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자사주 매입 규모는 무려 3조 9,3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유상증자 규모보다 많았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일증을 넘어선 건 무려 8년 만의 일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그럼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당순이익 EPS이 높아져 결국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이 2,125억 원어치를 샀고 삼성전자, KB금융, 기아, KTNG도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오너 일가가 직접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엔 진심의 신호탄으로 시장은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주가도 바로 반등했죠. 반면 유상증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2024년 전체 유상증자 규모는 1조도 안 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1,0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유증에 불과했습니다. 왜일까요? 요즘 투자자들이 지분 희석에 예민합니다. 주식 더 찍어내서 내 지분 줄이려는 거 아냐? 이런 인식이 퍼진 겁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를 강화했고 그 결과 유증 심사에서 중단된 기업도 늘었습니다. 2022년엔 7곳, 2024년엔 14곳까지 증가했어요. 현금 배당은 또 어떤가요?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9.8조 원으로 1위, 그 뒤를 현대차, 기아, KB금융 등이 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도 배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직 유상증자 비율이 높은 곳도 있어요. 특히 코스닥은 자사주보다 유증이 많은 구조입니다. 이건 아직 기습 증자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밸류업은 주주환원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말보다 행동. 요즘 시장은 이걸 봅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수급 테마입니다. 바로 5월에 있을 MSCI 리밸런싱 이야기죠. MSCI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세계 지수입니다. 여기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입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하나시스템은 편입 가능성 높고 에코프로머티리 NC소프트는 편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5거래일 동안 9% 넘게 상승했고 한화시스템은 무려 13%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편출 예상이 도는 종목은 주가가 약세입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MSCI 지수에 포함되면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MSCI 테마는 항상 중요한 단기 촉매입니다. 삼양식품은 요즘 라면 수출 호황도 있고 방산과 우주산업 확장 중인 하나시스템 역시 성장 기대감이 높습니다. 반면 NC소프트는 매출 둔화 우려가 있고 에코프로머티리는 2차전지 수요 우려와 함께 외국인 매도세가 부담 요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MSCI 이슈는 단기 수급 변화를 잘 타이밍 삼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편입 기대감만으로 추격 매수할 땐 지수 변경 이후 차익 실현 물량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MSCI 이슈는 매년 오는 단기 이벤트지만 그 안에서 누구를 편입하고 누가 빠질 것인지는 시장의 온도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미래산업 테마입니다. 바로 로봇 플러스 코스피 전망 플러스 반도체 업황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로봇의 진심입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LG전자는 베어 로보틱스의 지분 21%를 인수했습니다. 정부는 K휴머노이드 연합을 추진하고 있고 2030년까지 민관 합쳐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까지 세운 상태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에브리본, 로보스타 같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특히 인공지능, 물류, 제조 자동화 수요 증가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테마 장세가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에 기반한 장기 성장 트렌드입니다. 여기에 JP모건이 코스피 전망을 상향했죠. 올해 말 코스피 2700포인트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한국 기업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둘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넷째, 글로벌 공급망 회복 흐름 등이 겹쳐지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가 커졌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관세 이슈나 지정학적 변수 등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코스피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여전히 역사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즉, 지금은 아래보다 위가 더 열린 상태입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4가지가 만났습니다. 외국인 수급 회복, 밸류업 정책 본격화, 정부 정책 수혜 산업 확대,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이게 다 맞물리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아직 많은 투자자들이 눈치 못 챘을 때 이런 흐름을 먼저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 전후로 포지션을 잘 만들어두면 하반기에는 흐름이 바뀌는 시장에서 기회를 더 크게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올라올 준비를 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는지 같이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리치스푼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